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크로드 코어크의 명령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크로드를 움직이는 것은 명령하고 그 다음에 커넥트하고 그 다음에 스킬 이 세 가지였죠. 이번 시간에는 명령을 어떻게 하면 정교하게 잘 다룰 수 있는지 그런 걸 좀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명령이에요. 커맨드라고 부르기도 하고 명령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우리 말로 하면 명령어 뭐 이런 게 좀 더 맞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이렇게 명령이라고 명령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플러그인 베이스로 움직이는 경우에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하시면 여기에 이제 명령, 커넥트, 스킬 요 세 가지가 아, 음, 딱 세팅이 돼요. 이제 그래서 하나의 플러그인을 들어가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고, 업데이트가 있고, 사용지 지정이 있고, 이런 이제 안내문들이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사실 영어로 돼 가지고 굉장히 좀 우리나라 사용자들한테는 불편해요. 클로드 자체가 애초부터 어 웬만한 것들은 다 영어로 이렇게 제시를 해요. 그렇다고 한글을 못 알아듣느냐, 그런 건 또 아니고, 영어에서 영어로 번역을 만든 다음에 그걸 한글로 번역해 주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업데이트,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업데이트 눌러서 최신 플러그인을 다운받을 수 있고, 사용자 지정을 눌러서 플러그인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기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이 화면을 보면 여기 보면 사용자 지정이 있잖아요.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Customize the marketing plugin for my base of my company 하면서 이제 사용자 지정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각자의 플러그인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여러분의 파일을 살펴보고 여러분의 컴퓨터를 쫙 최적화해서 여러분한테 맞는 플러그인으로 만들어져요. 요걸 사용자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ustomize the marketing plugin for my company 이런 식으로 사용자 지정이 돼요. 요건 제일 뒤에 가서 한 번 더 살펴볼게요. 편집, 이 명령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편집을 누르면 해당 폴더가 열려요. 그죠? 네, 요것도 한번 보면 여기서 커맨드에서 편집을 누르면 여기서 폴더 보기가 있죠. 클로드 맞춤 설정도 있고 폴더도 있고, 클로드 맞춤 설정으로 가면 여기서부터 그 맞춤 설정해서 이걸 바탕으로 원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 폴더는 지금 선택하지 않았지만 특정 폴더를 선택하면 그 폴더 위주로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죠. 그 다음에 폴더 가져오기를 누르면 이렇게 해당 커맨드 파일이 있는 폴더가 있고, 이거는 우리가 이 코어크를 통하지 않고는 찾아갈 수 없도록 숨겨져 있다,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걸 여기 MD 파일은 사실 텍스트 파일이랑 동일해요. 근데 MD라고 써놓으면 AI가 이 파일의 특성을 먼저 파악해서 MD 파일을 읽을 준비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MD로 쓰는 걸 좀 권장해 드리고요. 사실 이거는 여기 다음으로 열기 해서 텍스트 편집기나 윈도우에서 메모장 열기를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수정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원칙들이 있는데, 여기 디스크립션이라고 해서 어떤 내용, 어떤 용도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어떤 이렇게 사용을 하면 좋은지, 그다음에 아규먼트 힌트라고 해서 요걸 사용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얘를 불러오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쭉쭉 설명이 되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한번 그 진행을 해 달라고 안내되어 있는 그런 겁니다. 우리가 아마 마지막 시간에는 이걸 직접 만들어도 볼 거예요. 네, 요런 베이스로 움직이고, 당연히 이렇게 공개돼 있어서요, 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거, 네, 쭉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볼 수 있고, 여기 보면 코드는 이렇게 돼 있고, 요거요. 네. 그다음에 요걸 누르면 이제 복사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명령어 복사, 채팅에서 사용해 보기. 여기서 채팅에서 사용해 보기를 누르면 여기 이제 슬러시로 해서 요 해당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되는데, SEO, 오디트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합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내용을 원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씩 하나씩 물어보게 되죠. 우리 이거 안에 폴더 선택할 때 지난번에 살짝 살펴봤었던 그런 내용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거 수정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네. 여기 이걸 제가 번역을 해 봤어요. 예를 들어 지금 캠페인 플랜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캠페인 플랜을 보면 자, 이런 게 있었죠. 열면 이런 문장들이 있죠. 이게 영어라서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걸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 봤어요. 낯선 샘플이 보이거나 연결된 도구를 확인하려면 커넥트 MD 여기를 참고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건 뒤에 가서 한번 볼 기회가 있을 텐데, 여기에 이제 이 자질구레한 명령어들을 클로드가 업데이트합니다. 네.
캠페인의 목표, 타겟, 메시지, 채널 전략, 콘텐츠, 캘린더, 성과 지표를 포함한 종합적인 마케팅 캠페인 브리프를 생성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수정할 수도 있게끔 돼 있어요. 당연히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여러분이 쓰시는 거에 원하는 대로 수정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수정 그 클로드 코어크가 제시하는 이런 커맨드를 수정하기보다는 여러분한테 맞는 걸 새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게 더 현명하다고 생각해요. 그것과 뭐 클로드가 제시하는 걸 비교해도 좋고, 여기서 인제 원하는 걸 여러분이 선택해서 필요할 때 사용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사용자가 슬래시 캠페인 플랜 명령어를 실행하거나 마케팅 캠페인을 기획, 설계, 제작해 달라고 요청할 때 실행됩니다. 트리거예요. 요거 챗GPT 할 때도 제가 교육할 때 요런 얘기를 많이 드리는데, 여기서는 아예 이렇게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보면, 네, 이렇게 슬래시를 하면 차주 파일을 추가하거나 플러그인을 찾거나 명령어를 선택하거나 커넥터를 연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마케팅 플랜이라고 쓰라는 거죠. 캠페인 플랜이었죠. 네. 요렇게 하면 요렇게 나와요. 이렇게 들어오면 요게 요렇게 색깔이 파란색으로 되면 이 명령어가 먹혔다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잘못 지정을 해서 캠페인 플랜인데 중간에 여기 발을 안 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명령어가. 그러면 이건 명령어가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시해 하고 있는 걸 사용하면 돼요. 이게 사실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프로그래밍 편집기 툴처럼 되죠. 이렇게 몇 가지 명령어가 넣으면 뒷명령어가 쭉 나와요. 그게 커서 AI의 특징이었는데 지금 그걸 여기에 도입을 했다는 거죠. 네. 입력값 정보가 있어요. 다음 정보를 사용자로부터 수집합니다. 제공되지 않는 정보가 있다면 진행 전에 반드시 질문을 하세요. 캠페인 목표, 주요 목적, 뭐 회원가입 유도인지, 인지도 형성인지, 제품 출시인지, 리드 생성인지, 이탈 고객 재참여인지, 타겟 오디언스, 캠페인 대상자가 누군지, 인구 통계는 어떻게 되고, 직무는 어떻게 하고, 산업은 어떻게 하고, 주요 문제점은 뭐고, 구매 단계에서는 뭘 할 건지. 그다음에 타임라인에서는 캠페인 기간이나 고정 일정 같은 걸 알려주고, 런칭일, 이벤트일, 시즌 마감일들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고, 자, 예산 범위입니다. 대략적인 예산이나 예산 등급, 선택 사항으로는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 예상 비중이 없는 경우 기본 채널 계획을 생성하고 예산 배분이 필요한 부분을 메모할 수 있고요. 추가 맥락 정보인데 이것도 선택 사항이라고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입력된 내용에 이게 있는지 없는지를 클로드가 그냥 검토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게 없어도 다음으로 넘어가라 이런 뜻이죠. 홍보 중인 제품이나 서비스, 주요 차별점, 가치, 그다음에 이전 캠페인의 성과나 인사이트, 브랜드 가이드라인, 제약 조건, 지리적 초점, 그다음에 캠페인 브리프 구조는 다음 섹션으로 구성을 해 달라는 거고, 이게 사실 마크다운 용어인데 요 샵이 두 개면은 그 샵이 하나면 제목이고요. 두 개면 소제목이에요. 그리고 이 세 개면 그다음 제목이에요. 소소제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섹션 1, 캠페인 개요 해서 캠페인 이름 제안, 한 줄 요약 문구, 명확하고 측정 가능한 주요 목표, 부차적인 목표, 어 그다음에 타겟 오디언스의 타겟 설명, 세그먼트 뭐 이런 거, 문제점, 동기, 이들이 활용하는 공간, 채널인가 커뮤니티인가 매체인가 뭐 이제 살펴보는 거고, 구매 여정도 인지, 고려, 결정,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핵심 메시지가 뭔지, 핵심 캠페인 메시지 한 문장, 오디언스의 문제점에 맞춘 서너 개의 보조 메시지, 채널 메시지 버전, 다른 어조가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각 메시지를 뒷받침할 근거나 증거 포인트. 채널 전략은요, 오디언스와 목표에 적합한 채널을 추천하고 각 채널에 대해 다음을 포함하세요. 해당 채널에 적합한 이유, 콘텐츠 포맷 제한, 예상 소요 노력 수준, 예산 배분 제한 이렇게 알려주고, 자, 그다음에 고려할 채널 유형으로는 자사 채널, 온드 미디어, 뭐 언드 미디어, 페이드 미디어, 아마 이 검색 광고 마케터 시간에 배우셨을 법한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자사 채널은 블로그, 이메일, 웹사이트, SNS 프로필, 팩트 미디어는 PR, 인플루언서 협업, 게스트 포스트, 커뮤니티 활동, 그다음에 유료 채널은 검색 광고, 소셜 광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걸 이제 고려할 것들을 제안해 주겠다 이건 거죠. 컨텐츠 캘린더는 주 단위 캘린더를 작성하고 각 주에 제작한 컨텐츠 항목, 게시일, 마일스톤, 마감일, 연관 관계 이런 거 제시하고, 그다음에 표 형식을 이렇게 제시해서 이 표에 넣어 달라고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필요 컨텐츠 항목으로는 캠페인에 필요한 모든 컨텐츠 자산을 나열하고, 자산 이름, 유형, 우리가 이 검색 광고 마케터나 SNS 광고 마케터에서는 에셋이라고 했었죠. 포함해야 할 주요 내용 요약, 그다음에 우선순위, 제작 일정 제한, 성과 지표예요. 석세스 매트리스라고 해서 캠페인 목표에 맞는 KPI 정의하고 주요 KPI 목표 수치,
3개에서 5개 부차적인 거, 그다음 리포팅 주기 제한 이런 거. 제품 분석 도구가 연결되어 있다면 기존 성과 지표를 참고해서 목표치 설정에 반영하세요. 되어 있습니다. 예산 배분, 채널이나 활동별 예산 세분화, 제작비, 배포비 구분, 비상 예산 제한, 보통 이제 10에서 15% 이런 걸 할 수 있고, 또 리스크나 대응 방안, 두세 개 잠재 리스크, 각 리스크에 대한 대응 전략, 캠페인 시작을 위한 즉각적인 실행 항목, 네, 이런 것들. 출력에서는 캠페인 브리프를 명확한 제목과 형식으로 제시한 뒤에 다음을 질문해요. 다음 중 어떤 걸 원하세요? 네. 이렇게 하면 클로드가 중간에 질문을 했었잖아요. 우리 그 폴더 관리할 때. 그런 것처럼 이런 질문들을 구체적으로 입력을 하면 해당 질문들을 합니다. 특성 섹션을 더 다룰까요? 뭐 캘린더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를 작성해 드릴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묻는 게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내용을 묻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하다가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여러분이 스스로 개선하면서 쓸 수 있다는 거, 그걸 여기서 보여주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사용을 할 때 제품 분석 도구가 연결돼 있다면이라고 가정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클로드 코드는요, 이런 제품 면밀한 분석 도구에 직접 접속을 해도 여러분한테 최적화된 여러분의 아이디로 접속할 수가 당연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이드를 가지고 여러분이 활용해라. 클로드에서는 클로드 코드가 너무 위험하지 않다. 우린 공생 관계다. 이런 얘기를 해 주는데 바로 요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플러그인 얘기, 여기 이제 마크다운 명령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구현이 실제로 되는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예를 들어 인제 이런 마크다운 용어가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샵이 있고 샵 2개가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텍스트 파일로 열었기 때문에 요렇게 보이는데, 이런 걸 엔티그래피티 같은 데서 열면 요렇게 제목 특성에 따라서, 지금 이게 샵이 제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니까 제목에 연결돼서 이렇게 설명하고, 뭐 디스크립션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코딩 용어처럼 색깔로 구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져요. 이게 MD 파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이 이거에 충실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 컴퓨터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해할 때, 그래 이게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잖아요. 그냥 텍스트인데 이런 텍스트를 마치 프로그래밍 언어로 주고받을 수도 있듯이 통신을 할 때 되게 빠르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표시가 별도로 하고, 에디터 툴에서는 표시가 되는데 우리는 이런 에디터 툴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네, 요렇게 보는 거고, '아, 이게 그렇게 구현이 되겠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인제 그 커넥트 파일은 바로 위에, MD 파일 바로 위에 있는데, 여기 볼게요. 여기가 커맨드 파일이죠. 커맨드 파일에서 요 폴더 바로 위에 올라가시면 여기 connect.md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connect md 파일에다가 이 클로드가 요걸 기록을 해 놓는다는 뜻이죠. 자,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요것도 엔티그래피티를 열면 이렇게 열리는 거죠. 네. 어떻게 이 툴을 참고하는지에 대한 뭐 이야기다, 이런 거 되어 있고, 플러그인은 이렇고, 최신이 이렇고, 디자인이 이렇고, 뭐 이런 식으로 이 파일을 어떻게 사용한다라는 게 여기 connect.md 여기에 명령이 돼 있다, 이런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 파일 바로 위에 요 connect.md라는 게 돼 있다. 그리고 여기에 어 원래 있었던 플러그인의 커맨드 용어에 낯선 샘플이 보이거나 연결된 도구를 확인하려면 connect.md, connect 파일을 참고하세요라는 말이 써 있었어요. 네. 여러분도 보셨을 텐데, 네, 모든 파일에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걸 확인하십시오라는 뜻이죠. 여기 요거예요. connect.md 파일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를 참고해라. 네. 근데 그 파일은 위치가 거기다. 네. 당연히 외부에서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네. 요 얘기를 해 드리려고 요걸 특별하게 설명을 해 드렸어요. 자, 커넥트 MD 파일. 아까 살펴봤던 거고, 왼쪽에 있는 게 대충 이렇게 돼 있었는데 제가 이걸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좀 수정을 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커넥터스. 이게 제목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도구 참고 방식. 플러그인 파일에선 사용자가 각 카테고리에서 어떤 도구를 연결하든 이를 가리키기 위해 어 물결 카테고리 형태의 플레이스 홀더, 이 프롬프트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물결 마케팅 오토메이션은 허브스팟, 마케토 또는 MCP 서버를 사용하는 다른 어떤 마케팅 자동화 플랫폼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플러그인은 특정 제품이 아니라 디자인이나 SEO, 이메일 마케팅과 같은 카테고리 기준 워크플로우를 설명하기 때문에 도구의 중립적입니다. 이게 툴 애그노스틱이라는 뜻인가 봐요. mcp.json
JSON 파일은 특정 MCP 서버들을 미리 설정해 두고 있지만 해당 카테고리에 속한 MCP 서버라면 어떤 것이라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돼 있고, 여기 보면 파일 이름 앞에 점이 있죠. 이건 숨긴 파일이에요. 지난 시간에 우리 봤어요. Shift하고 커맨드하고 점을 누르면 보여요. 우리한테도. 근데 일반적으로는 숨겨 있고, 윈도우에서는 숨긴 파일 보기를 누르면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이지 않죠. 네. 그렇게 돼 있고, 그러면 커넥터들은 어떤 게 있는가 한번 보면, 네. 채팅은 이렇게 프롬프트를 무슨 무슨 챗이라는 말을 하면 이걸 가지고 그 촉발시키겠다, 트리거하겠다 이런 뜻이죠. 포함된 서버는 슬랙, 기타 뭐 마이크로소프트 팀즈가 불러올 수도 있다. 디자인이라고 하면 캔바나 피그마 쪽에 연결돼 있다. 그다음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도 연결돼 있다. 마케팅 자동화에서 프롬프트를 마케팅 오토메이션이라는 말을 쓰면 허브스팟이나 마케토, 파도 뭐 이런 것들을 쓴다. 그다음에 제품 분석을 한 다음에 프로덕트 애널리티스라는 프롬프트가 촉발이 되고, 그럼 이제 앰플리튜드나 메가 뭐 이런 거, 구글 애널리틱스, 예, 이런 거. 믹스 패널, 예, 구글 애널리틱스. 그다음에 지식 베이스 다음 놀리지 베이스 해서 노션이나 컨피언스, 그룹 이런 게 뜬다는 거죠. SEO보다 그럼 SEO라는 말이 들어가면 요런 서비스들이 연결되고, 이메일 마케팅이다 하면 요런 것들이 연결돼서 계좌가 온에어가 된다. 이제 요런 설명들이 이 커넥터라는 거에 연결돼 있어요. connectors.md. 그래서 명령하고 커넥터하고 스킬은요, 다르게 구분되어 있기는 하지만 지금은 되게 비슷한 업무들을 아주 다른 디테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채팅창 하나로 모든 걸 다 했던 것들을 우리의 딴에서 구분한 것이 아니라 이 업무를 하는 클로드가 더 최적의 결과값을 내기 위해서 스스로가 구분을 해낸다는 게 되게 좀 독특해 보여요. 네. 그다음에 플러그인에서 명령을 누르면 이제 어떻게 확인하는지, 채팅에서 사용해 보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파랗게 뜨면 시작할 수 있다고 아까 살펴봤고, 작업 폴더를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명령어를 뽑아 달라고 하면 시작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빌드 대시보드라는 그 항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료에 중국이나 미국, 베트남 수출 관련 정보를 대시보드로 만들고 국가별 수출 유망 품목을 뽑아줘라고 해서 제가 이 폴더 안에 이 관련된 엑셀 파일들을 좀 담아놨어요. 이걸 대시보드로 보고 싶은 거였죠. 그러면 여기에 빌드 대시보드를 불러오고 커맨드에서,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명령어를 치면 이제 업무가 시작이 되죠. 시작하기를 누르면 작업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라고 해서 빌드 대시보드 들어가 있고, 이 데이터라는 것은 이게 지금 커맨드 그 플러그인이 데이터 플러그인이라는 뜻이죠. 이 데이터 플러그인에 있는, 한번 볼까요? 여기 데이터 플러그인에 보면 명령에 여기 빌드 대시보드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걸 제가 어떻게 했냐면, 사용하시기 가장 좋은 건 채팅에서 사용해 보기 이렇게 누르고 여기서 누른 다음에 음 네, 빌드 대시보드 요걸 누르는 거죠. 요렇게 한 다음에 아까 제가 썼던 명령을 넣는 거고, 이제 뭐에 대해서 집중하겠느냐 뭐 이런 걸 이제 질문에 따라서 답변을 하시면 돼요. 지금 대시보드에서 뭐에 집중을 하겠는가? 캠페인, 퍼포먼스, 컨버전 매트릭스, 뭐 인게이지먼트, 오디언스, 세일즈 파이프라인. 저는 이제 요거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연결해서 이제 알려주고, 여기에 여러분이 원하는 요구 사항을 집어넣으면 되는데, 저는 여기서 요걸 넣었어요. 자료에서 미국, 중국, 베트남 관련된 정보를 대시보드로 만들고 국가별 수출 유망 품목을 뽑아줘. 코트라에서 제시한 데이터들을 여기다 집어넣었고요, 폴더에. 이걸 너무 방대하고 베트남하고 중국하고 미국 어디에 우선순위로 우리 제품을 수출하면 좋을까, 이걸 아직 판단을 못 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서 살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제가 지금 들어가서 일을 할 텐데 허락을 해 주시겠습니까? 하면서 하나씩 이렇게 진행 상황을 체크해 가면서 보고, 지침은 claude.md라는 파일에 있는 지침을 확인하고 진행을 하고, 컨텍스트는 요 빌드 대시보드라는 플러그인을 활용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제 "대시보드를 완성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개요가 나와요. 미국은 뭐 123억 달러, 그다음에 중국 129, 베트남 62, 이렇게 KPI 카드로 만들어 놓고, 국가별 뭐 수출 금액, 그다음에 이런 거 상위 10개 품목을 차트로 만들었다. 그다음에 BCG 매트릭스를 만들었어요. 상장성, 성장성,
경쟁력, 크기, 유망 점수, 그다음에 요걸 스타 품목으로 이렇게 만들었고, 스타 품목 수로는 미국은 65개, 중국이 96개, 베트남 121개네요. 베트남이 굉장히 많죠. 한국 수입 비중에 대한 뭐 상위 5개 이렇게 비교했고, 세계 부품 그 수출 품목을 요약을 해 줬는데, 미국은 철도 차량 부품, 그다음에 동식물 지방 기름, 그다음에 레이저 기기 부품이 좋겠다. 중국은 고등어 냉동 어류, 그다음에 신발류, 축제 오락용품, 그다음에 베트남은 컴퓨터 부품, 그다음에 SSD 휘발성 기억 장치, 그다음에 메모리 반도체,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요렇게 오른쪽에 수출 유망, 국가 유망 대시보드라고 해서 오른쪽에 나오죠. 이거 캔버스 또는 뭐 아티팩트라고 부르죠. 그럼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로컬 파일을 로드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여러분 파일에 저장됐으니까 파일 열어보세요,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요렇게 해서 어 수출 유망 국가 대시보드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클로드가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걸 누르면 이렇게 대시보드가 나타나죠. 예, 그러고 보면 예, 방금 클로드가 제 폴더를 다 뒤져 가지고 만들어 준 대시보드입니다. 미국 총 수출 12.3, 중국 12.9, 베트남 6.3, 아까 나와 있던 데이터고, 스타 품목 미국이 65, 중국이 96, 그다음에 베트남이 121개 이렇게 나와 있고, 국가별 수출 품목 이렇게 그래프로 보기 좋게 나와 있고, 수출 비중, 국가별 수출 비중은 미국, 중국이 비슷하고 베트남이 좀 적은 편이고, 예. 수출 상위 품목 이렇게 나와 있고, 뭐 솔라리 스테이트, 그 밖에 차량, 실린더 용량이 큰 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중국 수출 품목 10위, 예, 메모리 D램이 제일 많고, 그다음에 플래시 메모리, 텔레비전 기타, 디지털 카메라 뭐 이런 거. 네, 그다음에 베트남은 뭐 유경 발광 다이오드, 메모리 D램 이런 것들이 이제 수출을 좀 유망하게 보고 있네요, 지금 클로드가. 그죠? 네, 그다음에 여기서 인제 수출 유망 품목 보면 BCG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어떤 걸 수출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걸 안내해 주고 있는데, 스타면 뭐예요? 이거 되게 해 놓으면 엄청 뜨거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많은 돈을 줄 것이다. 막 뜨는 시장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BCG 매트릭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거. 발생록 가스, 그다음에 기타, 그다음에 방직력 섬유로 만든 것들이 핫하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쪽이 퀘스천 마크들, 지금 들어가시면 곤란하다. 예. 근데 여러분 주력이라고 하면 한번 승부는 걸어 볼 만하다, 뭐 이런 뜻이죠. 그다음에 여기에 인제 여기도 스타네요, 다. 스타, 스타. 그리고 요쪽 어디에 예, 퀘스천 마크, 퀘스천 마크들 이런 식으로 그 분석을 했고, 유망 점수 분포를 보면 국가별로 일단 최고로 유망한 곳은 중국이고, 그다음에 어 중상 정도 되는 게 세 군데는 전부 다 중상 정도 되네요, 지수가. 수출 품목, 스타 수출 품목은 베트남 쪽이 쪼금 더 강세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에 보면 녹색이 지금 베트남 쪽일 것 같은데, 예. 서브 머지 아크, 예, 스테인리스 강으로 만든 거. 이게 이렇게 보면 잘 모를 수 있지만, 제가 엑셀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걸 바탕으로 그 엑셀에 그 항목을 찾아가면 '아, 그게 유망하겠구나. 그럼 나랑 어떤 접점이 있구나.'라는 걸 파악하실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여기에 제가 HS 코드도 다 담겨 있는 파일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수출 유망 품목 목록으로, 예, 중국, 예, 품목, 예, 고등어 유망 점수 171.6, 시장성 0.56, 경쟁력은 마이너스 0.3, 퀘스천 마크라고 돼 있고, 지금 아주 핫한가 봐요. 그래서 너무 지금 들어가면 위험할 수도 있다, 이런 뜻이겠죠. 네, 그러면서 이렇게 지수를 쭉 설명해 줬네요. 지금 상위 6개가 퀘스천 마크라서 지금 여기를 들어가면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이미 많은 회사들이 선점을 하고 있다는 뜻이고, 여기서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예, 진공 성형기와 그 밖에 열 성형기 이런 것들은 스타네요. 네. 요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섞여 있잖아요. 미국만 따로 볼 수 있고, 스타,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밑에 있는 데이터들을 원하는 것만 골라서 볼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상단에 있는 건 비교한 거고, '베트남에 좀 관심이 있구나.'라고 하면 베트남에서 어떤 품목들이 괜찮은지 HS 코드와 함께 보여줍니다. 클로드가 만들어준 수출 증가율을 보면, 예. 네. 비행기, 헬리콥터 이런 것도 들어가는데 인제 이미 선점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다. 기타 부속품, 부분품, 네, 안티모니 함유량이 맞는 중량 비주된 원소 뭐 이런 거.
베트남, 유기발랑, 뭐 벼, 이런 걸 우리 것도 많이 수출하나 봐요. 네. 한국의 물건을 얼마나 그들이 많이 수입을 하느냐,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요구했던 거고, 네. 국가별로, 네. 전체는 대부분이 중국이고, 미국 여기 있고, 베트남 여기 있고, 네. 전체를 보면 그렇고요. 중국, 베트남. 이렇게 해서 살펴볼 수 있고, 국가별 수입액 상위 5개 품목. 미국, 중국, 베트남. 중국이 우리 물건을 많이 수입을 하나 봐요. 네. 요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래서 요 마케팅 이 각 플러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명령들을 제가 쭉 한번, 이게 원어로 돼 있어서, 영어로 돼 있어서 쓰기가 좀 힘든데 간단하게 오른쪽에 한글 설명을 좀 달아 봤어요. 요거는 아래에 제가 이 첨부 파일로 하나 달아 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요거 다운 받아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드래프트 콘텐츠라는 게 있어요, 마케팅 플러그인에. SEO에 최적화된 블로그 초안 같은 거 작성해 주는 거. 그다음에 캠페인 플랜은 여러 마케팅 채널을 아우르는 캠페인 계획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다음에 브랜드 리뷰는 작성한 콘텐츠가 우리 브랜드의 톤 앤 매너랑 잘 어울리는지 이걸 검토하는 자료예요. 이런 경우에는 폴더 안에 우리 브랜드의 어떤 가이드라인을 먼저 넣고, 여기서 이걸 바탕으로 그 가이드라인과 내가 지금 제시한 이 자료를 같이 크로스로 검토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같이 수정해서 만들어 줍니다. 그다음에 컴피티티브 브리프는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우리가 부족한 역량 같은 거, 이런 거, 컨텐츠 역량. 퍼포먼스 리포트는 여러 채널의 마케팅 성과를 하나의 리포트로 정리하는 거죠. SEO 오디트는 이게 감사라는 뜻이잖아요. SEO 현황을 점검하고 보완해야 할 컨텐츠를 발견하는 거고, 이메일 시퀀스는 마케팅용 이메일 같은 거를 이제 순서대로 작성해 주는 그런 명령입니다. 그다음에 세일즈 프로그램이 있는데 콜 서머리라는 게 있어요. 다음 영업 통화를 위해서 고객 정보와 대화의 포인트를 그러니까 이 히스토리를 바탕으로 이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지를 써주는 거예요. 포캐스트는 통화 후에 메모 정리해서 후속 액션 아이템으로 뭘 제안할지, 이런 걸 제안하는 거고요. 파이프라인 리뷰는 영업 파이프라인에서 위험 요소를 찾고 다음 단계를 제안하는 거고요. 프로스펙트 리서치는 연락하기 전에 잠재 고객에 대한 정보를 미리 조사하는 거예요. 보통 이제 URL 같은 거 집어넣으면 여기다가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런 걸 알아봐 줄 수 있겠죠. 그다음에 아웃리치 드래프트는 잠재 고객에게 맞춤화된 첫 연락 메시지를 작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을 외부에 나가서 연결고리를 맺으려고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을지, 그런 초안을 작성해 주는 거죠. 세일즈 포캐스트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고려한 영업 실적 예측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데이터예요. 애널라이즈는 데이터 질문에 대한 답변 같은 거, 간단한 조회나 전체 분석을 해주고요. 빌드 대시보드 방금 보셨는데 인터랙티브한 대시보드를 생성합니다. 그다음에 크리에이트 비즈는 데이터의 시각화를 생성해 주는 거예요. 익스플로러 데이터는 데이터셋을 탐색하고 프로파일링 해줍니다. 밸리데이트는 데이터 유효성을 검사해요. 그다음에 라이트 쿼리는 최적화된 SQL 쿼리를 작성합니다. SQL이 뭐냐면 엑셀에 있는 데이터예요. 이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가지고 와서 끌어오는 거죠. 자, 그다음에 프로덕티비티는 스타트는 할 일과 중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거고요. 업데이트는 오래된 작업들을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다시 정리합니다. 투데이는 오늘 처리할 업무 목록을 한눈에 보여주는 거고요. 리멤버는 프로젝트의 중요한 배경 정보와 맥락을 기억하고 저장하는 겁니다. 주로 구글 캘린더랑 연동됐을 때 시너지가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지먼트 플러그인인데요. 라이트 스펙은 문제 상황을 바탕으로 기능 명세서, 스펙 문서 같은 거 작성하는 거고요. 신디사이즈 리서치는 사용자 조사 결과를 주요 인사이트와 테마로 정리하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스테이크홀더 업데이트, 경영진에게 보고할 프로젝트 현황 업데이트 자료를 만드는 거예요. 로드맵 업데이트는 현재 상황에 맞게 제품 로드맵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하는 거죠. 매트리스 리뷰는 OKR 목표 대비해서 제품 지표를 분석해서 성과를 평가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웬만한 기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런 서비스를 해줬던 업체들이 기겁을 할 만하죠. 근데 차이가 있다면 그네들은 그들의 빅데이터나 연결되어 있는 클라이언트들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이드를 준다면, 이건 철저하게 여러분의 폴더 안에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줘요. 이런 도구로. 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다음 리걸이에요. 리뷰 컨트랙트는 계약서가 우리 회사 기준에 부합하는지 검토하는 거죠. 예를 들어 뭐 M&A를 하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우리나라 조항을 이 리걸 플러그인이 정확하게 인지는 못하겠죠. 그러면 이제 가지고 있는 법규 조항하고요,
여러분이 방금 작성하신 계약서를 두 가지를 올려놓고 여기에 가이드라인이 맞는지 체크해 달라고 하면 이게 영어로 간 다음에 한글로 다시 돌아온다니까요. 그래서 언어에 상관없이 이걸 우리나라에서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아까 대시보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다음에 트라이지 NDA는 이게 NDA라는 게 비밀 유지 계약이란 말이에요. 이걸 검토하고 주요 사항을 분류하는 거고요. 브리프는 다음 회의에 필요한 법무 브리프 자료를 작성하는 거고요. 리스폰스는 드론 요청에 대한 법적 리스크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벤더 체크는 특정 공급업체와 체결한 기존 계약 내용을 확인을 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번에 파이낸스예요. 저널 엔트리는 월말 결산을 위해서 발생 주의 분계를 준비를 합니다. 그다음에 리컨실리에이션은 총 계정 원장하고 보조 원장의 잔액을 일치하는지 맞춰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인컴 스테이트먼트는 실적 차이 분석이 포함된 손익계산서를 생성합니다. 그다음에 베리언스 애널리시스는 예산과 실적의 차이가 왜 발생했는지 분석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삭스 테스팅은 이 삭스라는 게 미국의 사비엔스 옥슬리 법을 말하죠. 내부 통제 준수 테스트를 위한 작업 문서를 준비하고요. 그다음에 메소드 앤드 클로즈는 월말 결산 절차를 단계별로 안내해 줍니다.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 서치인데요. 이건 서치는 회사의 모든 업무 도구를 동시에 통합으로 검색을 해 주고요. 다이제스트는 하루 동안 주요 활동을 요약 정리해 줍니다. 프로젝트 서치는 특정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문서와 정보를 찾아주고요. 위클리 캐첩은 이번 주에 놓친 주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커스터머 서포트예요. 네, 요건 트리에이지는 분류라는 뜻이잖아요. 새로운 고객 분류하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거예요. 리서치는 여러 소스를 통합 검색해서 고객 문제 원인을 조사하는 거고요. 드래프트 리스폰스는 고객 문의나 불만에 대한 답변 초안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트는 엔지니어링 팀에 전달할 수 있는 이슈 에스컬레인 자료를 정리합니다. 생성형 AI를 쓰다 보면 이 에스컬레이터라는 말이 되게 많이 쓰이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에스컬레이터는 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에스컬레이터라는 건 예를 들어 콜센터가 어떤 요청을 받았어요. 근데 내가 정확하게 콜센터에서 답변할 수 없는 거면 연구팀이나 기술팀으로 연결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결해 주는 걸 에스컬레이터라고 부릅니다. 예, 그런 이슈를 에스컬레이팅 자료로 정리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KB 아티클은 해결된 고객 문의를 널리지 베이스라고 해서 지식 베이스의 아티클로 변환하는 걸 말합니다. 그다음에 바이오 리서치예요. RNA-QC는 단일 세포 RNA 시퀀싱 데이터의 품질 검사를 실행하는 걸 말하고요. 그다음에 SCVI 인터그레이트는 SCVI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 단일 세포 데이터를 통합하는 건데요. SCVI는 싱글 셀 베리에이션 인터페이스의 약자고 이 단일 RNA 시퀀싱 같은 단일 세포 오믹스 데이터를 분석하는 딥러닝 기반의 확률 모델입니다. 그다음에 NF-코어런은 NF-코어 기반의 바이오 인포메트릭스 분석 파이프라인을 실행하는 걸 말하는데요. NF-코어라는 게 이제 넥스트 플로우 기반의 커뮤니티 주도 생물 정보학 파이프라인의 모음이에요. 이런 걸 프레임워크로 활용한다 이런 뜻이고요. 알고트로프 컨버터 이거는 네, 알로트로프 컨버터는 이제 분석 장비 데이터를 알로트로프 표준 형식으로 변환하는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알로트로프라는 것은 이제 제약이나 화학 실험에서 쓰는 데이터 포맷을 통합하기 위한 표준 형식을 말하고 요걸 프레임워크로 활용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제가 기본적인 거는 요렇게 살펴봤는데 이거 말고도 몇 가지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골격을 좀 이해하시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좀 확대하실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플러그인 사용자 지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이제 원하는 플러그인에 들어가셔서 이제 여기에 이제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Customizing the Marketing Plugin for My Company라는 명령어가 클로드 코어크에 전달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명령어와 함께 클로드와 연결된 커넥트, 노션, 뭐 구글 드라이브 등의 자료를 검토해서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막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허용할지 말지를 허락하게 안내를 합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최적화 작업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클로드가 알고 싶은 질문에 대해서 피드백을 해야 돼요. 이메일
뭐 마케팅 자동화는 뭐를 쓰고 있느냐, 네. 디자인 작업을 주로 어디서 하시느냐, 그다음에 웹사이트 트래픽 분석은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 이거에 맞춰서 이 플러그인이 그러면 이제 그 트리거가 나왔을 때 이걸 어떤 경로로 우선순위를 잡고 여기 이런 MCP 서버 커넥터들을 연결하잖아요. 그걸 먼저 최적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들이 이걸 기본값을 한다라고 규정이 바뀔 수 있게 만들어지는 거죠. 모든 플러그인에 사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완료가 되면 이 내용을 커넥터 MD하고 커맨더 파일, 그다음에 MCP JSON 같은 곳에 자동으로 클로드가 수정을 합니다. 수정이 완료가 되면 담긴 파일들이 저장이 돼요. 그리고 이게 마케팅 플러그인이라고 해서 폴더에 들어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 지정 작업으로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 이런 걸 작업을 요약합니다. 지금 플러그인 작업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그 마케팅 플러그인에서 사용자 지정 작업을 했잖아요. 인제 여기서 슬랙에서 검색한 거, 노션에서 검색한 거, 직접 알려준 정보, 네, 이런 거 바탕으로 인제 연결된 거, 커넥터, 퍼포먼스 레포트, SEO 오디트 요런 플랜들, 여기에 있는 그 우리 커맨드 파일들이 싹 다 바뀌었다, 이렇게 안내를 해 줘요.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자 지정이라는 메뉴가 활성화되고 여기에 인제 다양한 내용들을 보고 어 요거는 같이 한번 볼게요. 네, 인제 플러그인 사용자 지정 플러그인이 되면 이제 도구를 뭘 연결할 건지, 이게 커넥터들이고요. 연결된 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되어 있고, 연결해야 되는 건 플러스 표시가 되어 있고, 그럼 이제 로그인, 그쪽으로 로그인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스킬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어서 여기에 인제 어떤 스킬을 어떻게 추가할 건지, 요걸 사용자가 만들 수 있는데요. 요 스킬 만드는 건 스킬 시간에 한번 직접 해 볼게요. 자, 그다음에 플러그인 탐색에서는 여러분이 필요한 플러그인들을 여기서 어 누를 수가 있고, 관리를 하면 이제 해당 플러그인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이제 마케팅을 아까 사용자 지정을 했는데, 데이터를 사용자 지정을 한번 해 볼게요. 사용자 지정을 누르면, 자, 여기서 네, 사용을 어떤 걸 할 거냐, 그다음에 저는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한번 사용자 지정을 하고 싶어요. 네. Customize data plugin for my based on my company,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하기를 눌러 볼게요. 그러면 사용자 지정을 해서 이 여러분의 폴더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커넥터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저마다 그 플러그인들은 다 각자 연결해서 사용하는 커넥터들이 다 달라요. 보면. 네. 여기 보면 네, 이렇게 요런 커넥터, 데이터에 있는 커넥터들, 예, 좀 적지요. 예, 요런 것들, 요런 커넥터들을 어떤 걸 더 유용하게 가용하고 활용할지, 어떤 자산들을 좀 더 활용할지, 이런 걸 예, 요 사용자 지정은 크게 오래 걸리지 않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한 20-30 분짜리 프로젝트다, 이렇게 명령을 하면 3번 이상, 4번 정도, 요렇게 정도는 가지고 있는 한도에서 충분히 쓸 수 있는데, 그 이상이 넘어가거나 간혹 가다가 여러분 하실 때 서너 가지를 한꺼번에 돌릴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뒤에 가서 한번 보여 드릴 텐데, 그렇게 되면 다 진행을 못 해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이제 하나씩 만들어 보면서 설명을 드려 볼게요. 네, 이제 몇 가지를 물어보겠죠. 3 에서 5분 걸린다고 하는데 지금 시간만 해도 벌써 한 20 분은 넘었어요.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어떤 걸 씁니까? 노트북 툴은 어떤 걸 씁니까? 데이 제품 이미지 분석 툴은 어떤 걸 씁니까? 그다음에 트래킹 툴은 뭘 씁니까? 요거에 맞춰서 인제 데이터 최적화를 하겠죠. 요렇게 진행이 될 때 여러분 그 사용량을 보면, 이렇게 보면 30%가 사용이 됐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요걸 잘 계산을 하셔서 사용해야 되고, 하루에 다 내가 이걸 사용자 지정을 다 최적화하겠다, 모든 프로그램을. 고건 좀 무리인 것 같고, 뭐 일정을 잡아 놓고 하루에 하나씩 하든가, 아니면 필요한 것만 딱 하든가 하는 게 중요하죠. 굉장히 리소스를 많이 잡아먹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클로드 코워크라는 게. 쓰다 보면 '진짜 돈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일반 유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아예 무료 사용자한테는 오픈하지도 않았죠. 네, 지금 완성이 됐어요. 그럼 여기에 플러그인 저장을 누르면 여기에 요런 식으로 플러그인이 만들어져요. 요 파일이 플러그인인데, 이렇게 플러그인이 만들어지면 완성이다. 특정한 폴더, 아까 연결했던 그 폴더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로 이 명령에 대해서 쭉 살펴봤어요. 전반적으로
명령이라는 것은 주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구성할 수 있도록 사용자 지정을 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그 포맷을 좀 이해하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좀 시뮬레이션을 해 보시면서 한국어도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양하게 이런저런 도구들을 사용해 보시면 이 클로드 코워크를 훨씬 더 잘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 커넥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